IMF 이미 시작됐습니다. 은행 파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락, 환율 급등,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녹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스텔스 통장, 실물금, 그리고 효도 계약서, 이 세 가지 생존 무기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훈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경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뉴스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금융권 내부의 진짜 생존 기술입니다. 변호사들이 입조심하라고 말렸지만 저는 오늘 다 까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독합니다. 현실이 그만큼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서워서 못 듣겠다.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챙기시는 분은 1년 뒤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웃게 되실 겁니다. 책임질 자신 있는 분들만 따라오십시오. 요즘 유튜브를 켜면 온통 1997년 이야기뿐이더군요. 그때 금모으기 운동했었지, 우리 참 힘들었지 하면서 댓글로 서로 위로하고 눈물 흘리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어르신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가하게 옛날 추억 파리하실 때가 아닙니다. 김 박사님이나 다른 교수님들이 제2의 IMF 온다고 경고하시더군요. 네, 맞습니다. 위기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997년 IMF는 국가부도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지 개인이 빚더미에 앉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서라도 나라를 살리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오고 있는, 아니 이미 시작된 이 위기는 다릅니다. 이번엔 나라는 멀쩡한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노후만 박살나는 위기입니다. 지금 대기업들 보십시오. 반도체 수출 잘하고 돈 잘 법니다. 그런데 왜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을까요? 왜 동네 상가들은 다 문을 닫고 있을까요? 이건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준비 없는 서민들만 골라서 도태시키는 각자 도생의 지옥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은퇴해서 뒷방에 물러난 교수도 아니고 점잖게 책이나 쓰는 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억 자산가들의 돈을 관리하고 시장의 최전선에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 현역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VVIP들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힘들다, 죽겠다, 곡소리할 시간에 조용히 달러를 사 모으고 금을 쟁여두고 은행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카메라 앞에서 착한 위로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힘내세요, 버티면 됩니다. 같은 사탕발림은 옆 채널 가서 들으십시오. 대신 저는 오늘 은행 창구 직원은 죽었다 깨나도 말해주지 않는 금융권 내부의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부모님 같은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은행과 사기꾼들에게 털리는 걸 더는 못 보겠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말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상가가 비어간다. 자영업자가 힘들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겉만 본 겁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들이 왜 비어있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야반도주하는 사장님들이 줄을 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권리금 못 받아서 울었죠. 지금은 권리금은커녕 내가 낸 보증금도 못 건지고 쫓겨납니다. 건물주가 돈이 없답니다. 건물주도 대출받아서 샀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를 못 버티고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갑니다. 지금 법원 경매장 가보십시오.
유찰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3번, 4번씩 유찰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대한민국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신화가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마 내 아파트는 괜찮겠지, 서울은 안 떨어지겠지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얼만지 뉴스에서 제대로 말 안 해줍니다. 터지면 감당이 안 되니까 쉬쉬하고 덮고 있는 겁니다. 이 덮어놓은 뚜껑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뚜껑 위에 앉아서 아이고 따뜻하다 하고 계신 꼴입니다. 부동산만 문제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더 무서운 도둑이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김 박사님 영상 보니 환율 오르면 수입 물가 오른다 정도로 설명하시더군요. 저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 1,500원으로 간다는 건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해둔 1억 원의 가치가 가만히 앉아서 7천만 원, 6천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해외여행 안 가니까 상관없어. 제발 이런 순진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점심에 드신 칼국수, 밀가루 어디서 왔습니까? 보일러 떼는 가스, 전기 만드는 석유 다 어디서 옵니까? 전부 달러 주고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여러분이 숨쉬고 먹고 자는 모든 비용이 폭등합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은 고지서라도 날아오죠. 이놈은 고지서도 없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지금 여의도 부자들은 한국 돈 원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나 금으로 바꿨습니다. 왜냐? 나라가 망해도 전쟁이 나도 살아남는 건 달러와 금뿐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미들만, 우리 어르신들만 그저 은행이자 몇 푼 더 준다는 말에 속아서 원화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 돈 1년 뒤에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자,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합시다. 제가 은행 믿지 마라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에이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 5천만 원까지는 나라가 지켜주잖아 하십니다. 네,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맡긴 저축은행이 내일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5천만 원 바로 다음 날 창구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사하고 절차 밟고 가지급금 신청하고 내 돈 돌려받는데 최소 3개월, 길면 1년도 걸립니다. 그동안 생활비는요? 병원비는요? 돈이 묶이는 순간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흑자부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돈이 있는데 쓸 수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은행들이 왜 고금리 특판 예금을 팔면서 여러분 돈을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 곳간이 비어가니까 여러분 돈으로 돌려막기 하려고 꼬시는 겁니다. 고객님이 웃으면서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제가 증권사 후배들에게 항상 가르쳤던 말입니다. 지금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커피 타주면서 이거 하세요 하면 등골이 서늘해지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시죠? 다 망한다는데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화가 나실 겁니다. 화내십시오. 화가 나야 바뀝니다. 이제 진단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강도훈의 실전 생존 기술을 풀겠습니다. 그냥 아껴라, 조심해라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은행 가서 해야 할 행동 지침을 딱 정해드립니다.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 아픈 곳을 찌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은행과 환율이라는 거대한 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고 그래서 더
치명적인 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안방과 핸드폰 속에 숨어있는 적, 바로 가족과 사기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묻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자식은 내 편 아닙니까? 제가 낳아서 키운 내 새끼인데 설마 부모를 배신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배신합니다. 제가 수많은 자산가들의 가정이 돈 때문에 풍비박산 나는 걸 현장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김 박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자식에게 가난한 부모가 될 용기를 가지라고 점잖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앞에서 가난한 척 연기를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과 자식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30대, 40대 자녀들 사는 게 지옥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이자는 폭탄이고 애들 학원비는 천정부지입니다. 그 친구들 눈에는 부모님이 깔고 앉은 그 아파트 한 채가, 그리고 은퇴자금으로 모아둔 그 목돈이 유일한 동아줄로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업자금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성공해서 이자 쳐서 갚을게요. 그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돈 주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라 그저 물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돈을 다 빼먹고 나면 그 자식은 하이에나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돈 있을 때는 효도하죠. 주말마다 찾아오고 안부 전화합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고 병들면요, 요양원 모셔다 드리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이게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그렇습니다. 돈이 권력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목숨값입니다. 그걸 자식 뱃속에 털어넣고 나면 여러분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요양원 가서도 특실 쓰는 노인과 6인실 쓰는 노인은 간병인이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서러우시죠? 그게 현실입니다. 사랑으로 효도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돈으로 효도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 죽어도 통장 비밀번호 자식한테 알려주지 마시고 인감도장 아무데나 찍지 마십시오. 자식이 첫 번째 적이라면 두 번째 적은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사는 사기꾼들입니다. 요즘 문자로 김 박사 추천주, 내일 상한가 확정, 이런 거 많이 받으시죠?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에 초대도 될 겁니다. 들어가 보면 바람잡이들이 수익 났다고 계좌 인증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여의도밥만 20년 먹었습니다. 진짜 내일 상한가 가는 정보가 있으면 지들이 집 팔고 땅 팔아서 사지 생판 모르는 여러분한테 문자로 알려주겠습니까? 자기 부모한테도 안 알려줄 정보를 나한테 준다. 100% 사기입니다. 좋은 정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귀를 씻으십시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비상장 주식 사기,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곧 상장될 회사인데 지금 미리 사두면 10배 대박 난다면서 원금 보장 각서까지 써줍니다. 세상에 원금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주는 투자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자도 1년에 20% 수익 내기가 힘든 게 투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위험 없이 월 5%, 10%를 준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 돈을 빼먹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더 악질적인 놈들도 있습니다. 바로 AI 보이스피싱입니다. 예전처럼 어눌한 말투로 검찰청입니다 하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딸, 여러분 아들 목소리를 AI로 똑같이 흉내내서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 지금 사고 났는데 급해서 그래. 합의금 먼저 좀 보내줘. 아빠 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겼어. 인증번호 좀 불러줘. 자식 일이라니까 눈앞이 캄캄해져서 확인도 안 하고 돈부터 보내십니다. 심지어 악성 앱을 깔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확인하려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면 그 전화를 사기꾼이 가로쳐서 받습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족이든 경찰이든 은행 직원이든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를 묻는 경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 연락이 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전화기로 자식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VVIP 고객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절대 이런 문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불리고 싶다는 그 조급함, 그 욕심이 사기꾼들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지금은 돈을 불릴 때가 아니라 지킬 때입니다. 수익률 0%라도 좋으니 원금만 지키면 여러분은 상위 10%입니다. 남들이 대박 났다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대박 뒤에는 쪽박찬 수천 명의 시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세상 천지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시죠? 은행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핸드폰도 못 믿겠고. 그럼 도대체 내 돈은 어디에, 어떻게 둬야 한단 말이냐? 답답하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적을 알았으니 이제 방패를 꺼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무기는 은행 창구 직원은 귀찮아서 안 알려주고 자식들은 알면 싫어할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철옹성처럼 지켜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아껴 써라,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가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메모할 준비하시고 눈 크게 뜨십시오. 자, 이제 징징대는 소리는 그만하고 살아남을 방법 딱 3가지만 머리에 박으십시오. 이건 제가 여의도 바닥에서 20년 구르면서 터득한 생존 매뉴얼이자 제 부모님께만 몰래 알려드렸던 비기입니다. 이 3가지만 있으면 은행이 망하든 자식이 등 돌리든 여러분의 노후는 철옹성입니다. 첫 번째 무기, 이름부터 은밀한 스텔스 통장입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게 스텔스기죠. 이 통장이 딱 그렇습니다.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에서 조회가 아예 안 됩니다. 오직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 들고 은행 창구 가서 서명해야만 돈을 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요즘 보이스피싱, 해킹 난리도 아니죠. 자고 일어났더니 폰 털려서 통장 영원됐다는 뉴스 남의 일 아닙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문자 링크 하나 잘못 눌렀다가 평생 모은 돈 다 털립니다. 그런데 이 스텔스 통장은 해커 할아버지가 와도 못 풉니다. 온라인 접속 자체가 차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배우자나 자식이 내 폰 몰래 열어봐도 이 통장은 안 보입니다. 비상금 숨기기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통장 앱 보여주면서 야, 봐라, 돈 없지 않냐? 하면 끝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하는 완벽한 알리바이입니다. 내일 당장 주거래 은행 가셔서 창구 직원한테 딱 한마디만 하세요. 이 계좌 전자금융거래 제한 계좌로 등록해 주세요.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스텔스 통장이라고 해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이거 안 알려주는 은행원도 있습니다. 귀찮거든요. 근데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권리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숨 줄인 큰 돈은 여기로 옮겨서 잠가버리십시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두 번째 무기, 종이 쪼가리 말고 묵직한 놈을 사십시오. 바로 실물금입니다. 증권사 가서 금펀드 들까요? 금통장 만들까요? 묻는 분들 계신데
제 대답은 절대 아니요입니다. 전쟁 나고 은행 문 닫고 전산 마비되면 그 종이 쪼가리가 금으로 바뀝니까? 내 금이 어디 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진짜 위기가 오면 믿을 건 내 손에 쥐어진 묵직한 실물뿐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진짜 부자들은 골드바를 사서 집에다 묻어둡니다. 최 전무님, 골드바 그거 살 때 부가세 10% 내고 수수료 내면 손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암 걸릴까봐 암보험 들 때 보험료 아까워하십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전쟁 대비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원화가 휴지 조각이 돼도 쌀 한 가마니랑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화폐가 금입니다. 큰 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여유 될 때마다 10g, 100g짜리 미니 골드바 사서 장롱 깊숙이 김치통 밑에 숨겨두십시오. 나중에 자식들이고 나라고 다 등 돌렸을 때 그 누런 금덩어리가 여러분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숫자 찍힌 달러 말고 은행 가서 달러 현찰로 주세요 해서 집에 현금으로 2,000불, 3,000불 정도는 가지고 계십시오. 급할 때 한국 돈은 안 받아줘도 미 달러 현찰은 어디 가나 대접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여러분을 지켜줄 최종 병기입니다. 바로 효도 계약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담부 증여 계약서입니다. 자식이 결혼한다고 집 사달라, 사업한다고 돈 대달라, 죽어도 못 이겨서 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그냥 계좌이체 띡 해주고 잘 살아라 하면 끝인 줄 아십니까? 그 돈 받는 순간 여러분은 호구 잡힌 겁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 안 가더라도 A4 용지 한 장 꺼내서 각서를 받으십시오.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이 돈은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준다. 둘째, 한 달에 2번 이상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 셋째, 위 조건을 어길 시 증여한 재산을 즉시 반환한다. 이거 법적으로 효력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재산만 받고 입 싹 닦았다가 이 계약서 때문에 다시 토해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의 말년을 결정합니다. 자식한테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게 자식을 죄인으로 안 만드는 길입니다. 돈 받고 부모 버리면 그놈은 천하의 불효자 되는 겁니다. 차라리 계약서로 묶어두는 게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에 부담부 증여 계약서 검색해서 양식 뽑으십시오. 그리고 자식놈 눈앞에 딱 들이미십시오. 이거 도장 안 찍으면 국물도 없다. 이때 자식 반응을 보세요. 화내면서 엄마 나 못 믿어 하고 뛰쳐나간다. 그놈은 돈 주면 바로 연락 끊을 놈입니다. 절대 주지 마세요. 오히려 알겠어요. 당연히 효도해야죠. 하고 찍는 놈이 진짜입니다. 이 계약서는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스텔스 통장, 실물금, 효도 계약서, 어렵습니까? 아니요. 마음 먹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설마 내 자식이, 설마 은행이,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거 1997년에 보셨잖아요. 카드 대란 때 보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독해지십시오. 이기적으로 구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나라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그 의심과 준비가 지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가슴이 좀 답답하고 머리가 띵하실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약은 원래 입에 쓴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 은행문 열리자마자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마지막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니 꼭 끝까지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제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실제 인물들입니다. 한 분은 제 고등학교 선배 김영님이고 다른 한 분은 제 거래처였던 이 사모님입니다. 먼저 김영님 이야기입니다. 이 형님 대기업 부장 은퇴하고 퇴직금이랑 모은 돈 합쳐서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장남이 결혼한다고 며느리 볼 면목이 없다고 아파트를 해달라고 떼를 썼죠. 형수님이 말렸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마지막 보루야. 근데 김영님 내 새끼 기죽눈꼴 못 본다며 그 아파트 팔아서 아들 신혼집 해주고 남은 돈으로 경기도 빌라 전세로 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제가 평생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눈물 흘리며 큰절했습니다. 지금 5년 지났습니다. 김영님 지난 설날에 저한테 술 먹고 전화 와서 펑펑 울더군요. 아들놈이 1년에 딱 2번 옵니다. 설이랑 추석. 그것도 와서 밥만 먹고 차 막힌다며 갑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눈도 안 마주칩니다. 용돈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김영님 빌라 전세금 올라서 그거 빼서 더 외곽으로 밀려나게 생겼습니다. 몸은 아픈데 병원비 무서워서 약국 약으로 버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자식 믿고 올인한 부모의 90%가 겪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반면에 이 사모님, 이분은 돕겠습니다.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 되셨는데 자식 셋한테 딱 선언했습니다. 내 재산 30억, 나 죽기 전엔 10원 한 장도 안 준다. 대신 나한테 제일 잘하는 놈한테 몰아준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효도 계약서는 아니지만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공증을 매년 다시 씁니다. 효도 점수 매겨서 1등한테 상속 비율 더 준다고 공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주말마다 자식 셋이 서로 오겠다고 난립니다. 엄마 기분 맞춰주려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맛집 모시고 가고 안부 전화가 불이 납니다. 이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강 대표, 자식들이 나를 사랑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내 돈을 사랑해서 저러는 거지. 근데 뭐 어때? 나는 외롭지 않고 대접받고 살잖아. 그게 내 승리지. 여러분, 이게 잔인해 보입니까? 아니요. 이게 현명한 겁니다. 자식의 효심을 믿지 말고 자식의 탐욕을 이용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품위 있게 늙어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좀 독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 믿을 놈 없다. 자식도 도둑이다. 은행도 사기꾼이다. 듣는 내내 마음 불편하셨을 거 압니다. 하지만 어르신, 저는 여러분이 착한 노인으로 살다가 비참한 노인으로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욕 좀 먹더라도 독한 노인, 깐깐한 노인 소리 들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돈 쥐고 떵떵거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지면 그 짐은 고스란히 자식과 나라가 져야 하니까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애국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주거래 은행 가서 스텔스 통장 만드십시오. 둘째, 금은방 가서 작더라도 골드바 하나 사서 손에 쥐어보십시오. 셋째, 자식한테 큰 소리 치십시오.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180도 달라집니다. 제2의 IMF가 오든 경제 위기가 오든 준비된 여러분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뼛속까지 사무치셨다면 지금 댓글창에 딱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내 돈, 내가 지킨다. 이 다짐을 글로 적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기억하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냥 보고 끄지 마시고 꼭 댓글로 여러분의 도끼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진짜 정신 차리신 분들께는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자식한테 집 팔아주겠다는 친구분 계시면 이 영상 조용히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친구분 목숨 살리는 셈 치고요. 지금까지 강도원이었습니다. 살아남으십시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감사합니다.